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재개발이 멈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왜 멈추고 있는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인천 재개발이 멈춘다면 과연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가지신 분들에게 낭만부동산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인천 재개발이 멈춘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인천의 재개발 43개 후보지 구역과, 그리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수백 개의 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이후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까지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아서 일정한 자금, 큰 돈을 PF를 일으켜서 자금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소한 재개발의 관리 처분이 나서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돈은 조합에서 PF를 일으켜서 최소 1000세대 이상이 된다면 2000억에서 많게는 8000억까지 PF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최고 비쌌을 때의 PF는 약 10%까지의 이자를 부담을 했었죠. 만약에 4천억을 빌렸는데 10%라면 1년에 400억이라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400억의 이자를 낸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똑같이 1000명이었을 때 똑같이 부담을 한다면 4천만 원이라는 부담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자금을 빌린 사업 구역은 최대로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빌리지 않은 관리 처분 인가 정도 난 고 정비구역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지구역부터 말씀을 드리죠. 후보지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왜 멈추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 구역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나요? 바로 2020년 전후에서 시작들 했죠. 19년, 20년, 21년도가 전국에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에 꽃을 피웠던 곳이죠. 그때의 상황을 보면 재개발구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구역을 하면은 비교 대상은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인천으로 본다면 송도나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는 구도심이 아니라서 재개발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천으로 본다면 계양구, 부평구, 중구, 동구, 서구, 구도심과 남동구, 미추홀구 등이 연수구의 구도심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로다가 결정을 했죠. 그리고 19년도, 20년도 때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대개 34평형 기준으로 본다면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34평형이 5억에서 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조합원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되면 7억으로 갈 것이고 8억으로 갈 것이고 때로는 10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구도심이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되면 송도에 준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는 13억까지 올라간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3억에서 3억 5천의 분양을 한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8억이 된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요? 4억 5천만 원을 벌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인천의 구도심의 재개발 조합원 물건들이 프리미엄이 아주 적게는 2억서부터 크게는 4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렸던 시절이 바로 2020년, 21년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최고가를 치고 22년도 상반기까지 최고가를 쳤었죠. 그런 이유로 급격한 하락을 이뤘습니다. 23년도에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 24년도는 아직 반등이다, 보합이다, 하락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20년, 21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후보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비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로 갈 것이냐. 옛날처럼 8억, 9억, 10억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도심의 재개발 구역으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34평형이 6억에서 7억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3억 5천 정도에서 조합원이 분양가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는 2억 정도죠. 그래서 예전에 4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들이 지금 2억 5천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많이 내려온 데는 1억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 사이밖에 안 되니 후보지 구역의 예비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별로 예전처럼 흥분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도 불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4년도, 2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확신도 없고요. 그러니 프리미엄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비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20년도, 21년도처럼 적극적으로 최소한 3억, 4억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지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구역으로다가만 얘기를 하면 많은 곳에서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후보지가 43개 구역으로다가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나 각 구에서는 후보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한 구역당 기본적으로 평균 10억 전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각 구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은 들었죠.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후보지 중에서 먼저 진행되는 곳과 나중에 순서대로 진행되는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정비구역으로 언제 지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지만 정비계획을 세우고 시구에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동의율이라는 것은 20년도, 21년도처럼 확실한 프리미엄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후보지에 있는 예비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해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 수 있을지 또는 하락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때문에 후보지 구역 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략적으로 멈춰 서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진행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일 가장 많이 우리나라한테 타격을 준 것은 바로 이거였죠. 예전에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싼 원부자재를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놨었던 시절에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우리와 거래를 하려면 어느 나라와는 거래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원부자재를 못 사오게 하고 이러면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원자재랑 부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를 시급을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상승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분담금의 상승인 거죠. 그러면 예전에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과 그리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커지고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건축비 상승이 이익은 줄이고 부담은 높이는 걸로다가 바꿔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합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라든가 조합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대의원회의든 조합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반 분양의 문제인 거죠. 21년도까지만 해도 19년도, 18년도만 해도 인천에서는 일반 분양률이 두 자리 숫자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가 20년도, 21년도에는 세 자리 숫자까지 경쟁률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오면서부터 경쟁률이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간 뒤에 23년도에는 미달로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특별한 입지에 있는 분양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 22년도, 23년도에 원래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자꾸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4년도, 25년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일반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조합에서는 건축비는 상승하고 일반 분양이 미달이 될지 모르니까 건축비가 상승한 만큼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고 도리어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거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상승과 일반 분양의 미달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펼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의 재개발, 아마 전국의 재개발 사업은 지금 서서히 멈춰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재개발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후부지 구역에서도 건축비 상승과 일반 분양의 미달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주민들의 동의들이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적극적으로다가 상승을 하거나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내려주고 일반 분양이 잘 돼서 조합원들의 프리미엄이 이익이 커진다면 재개발은 또다시 사업 속도를 더 내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묻지마 투자까지 일어나고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의서를 써줬던 그 시절이 되다가 2010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13년도까지 하락을 하고 14, 15, 16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을 때 재개발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묻고 따지고 하면서 동의율을 거의 얻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인천에 약 100개 가까이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때의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사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성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인천의 재개발 구역에 시공사로 참여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 그것은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뉴스를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냈지만 1차에서 아무 시공사에서도 건설사에서 시공사로 들어오겠다라고 서류를 낸 곳이 없는 곳들도 나오죠. 서울에서도 조차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더더욱다나 사업성이 서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2010년도서부터 15년도, 6년도까지 인천에서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그 재개발 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시공사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연대 보증을 서서 자금을 동원을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시공사로 들어오는 거죠.
조합에서 시공사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시공사로 온다면 여기 일반 분양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책임 분양을 해주셔라고 하는 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공사는 책임 분양을 약속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양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업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거고, 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 자금이 부족한 추진이나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고,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분담금은 늘어나고 실익이 없다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동의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속도가 멈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멈춰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해제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한다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곳으로다가 투자를 되도록이면 하시라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적극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정비구역을 받았고 안 받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을 해제시키는 조건이 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조합 설립 전은 30%의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을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된 뒤에 정비구역을 해제시키는 데에는 50%라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30%만 동의서를 받아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재개발이 사업 속도가 느려지면서 멈추는 시기에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비구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느 곳이든 원하는 구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서 인천의 재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나 보합으로 가고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어느 곳은 멈출 거고 어느 곳은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느리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33배 클럽을 이야기하고 재개발 후보지구역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사업성에 대해서 특히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 일반 분양률을 프로테지까지 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그나마 사업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러한 곳은 사업을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얼마나 되고 조합원들이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은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해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낭만부동산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